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주치의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15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도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남은 50년 인생을 병원 투석기 앞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산천을 유람하며 보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생존의 지혜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사랑하는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싱싱한 채소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단 1%도 남기지 않고 파괴하는 치명적인 맹독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 중에는 평생을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채소 위주의 건강식을 고집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신장 기능을 무려 70%나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5가지 채소는 중장년층 여러분이 무심코 드실 경우 급성 고칼륨 혈증이나 날카로운 신장 결석, 그리고 결국에는 평생 피를 걸러내야 하는 신부전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은 소위 3분 진료라고 불릴 만큼 열악합니다. 대학 병원의 의사는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봐야 하며 여러분의 혈액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채소를 드셨는지, 그 채소를 물에 데쳐서 드셨는지, 아니면 생으로 갈아 드셨는지 세세하게 상담해 줄 여유가 의료진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쏟아지는 환자들을 처리해야 하는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일일이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번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환자는 일주일에 3번씩 평생을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는 평생을 보장받는 고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병원이 과연 여러분에게 투석을 예방하는 사소한 식습관을 친절하게 가르쳐 줄 동기가 충분할까요?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의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신장질환 환자들을 관찰하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신장을 잃어버린 분들을 볼 때마다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짜게 먹지도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고 아무도 그 위험성을 경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지켜드리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채소들이 50세가 넘으면 독약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50년 넘게 쉼없이 일해온 정수기 필터, 즉 신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정수기 필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갓 사온 새 필터는 진흙탕물을 부어도 맑은 물만 쏙쏙 걸러내지만 50년이나 6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한 낡은 필터는 어떻겠습니까? 필터 곳곳에 찌꺼기가 끼고 구멍이 막혀서 이제는 깨끗한 물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꽉 막혀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저하되는데 통계적으로 40살 이후부터는
매년 신장의 역과 능력이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60살이나 70살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는 이미 젊은 시절에 비해 40%에서 50%나 성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20대 청춘 시절에는 시금치나물을 한 보따리 먹어도 콩팥이 알아서 칼륨과 옥살산 같은 성분들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냈지만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신장은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신장은 70%나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몸속 필터가 거의 막혀 가는데도 건강을 위한다며 몸에 좋다는 채소를 더욱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칼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을 선포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에 마치 전기 충격을 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거나 갑자기 멈춰 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한 채소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은 약해진 신장 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여러분의 콩팥 기능을 서서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피곤하고 두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던 이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몇 번씩 깨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식재료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수가 되고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이 하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생명의 정수기를 다시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확인한 자연 치유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채소 5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숨쉬게 하는 기적의 채소 5가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생존 조리법까지 전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신장살인마들, 즉 50대 이후에는 독이 되는 5가지 채소의 정체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았던,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5가지 채소의 정체를 아주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말고 메모하시길 권합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조심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지만 저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과 구체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면 누구나 뽀빠이를 떠올리며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최고의 영양 채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뼈 건강을 위해 시금치나물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 시금치는 그야말로 유리 조각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 속에 폭탄처럼 들어있는 수산 때문입니다. 수산은 다른 말로 옥살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젊은 시절 튼튼한 신장은 이 수산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해내지만 50년 넘게 사용한 여러분의 신장은 이 무거운 성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수산은 칼슘과 만나 신장 안에서 날카롭고 딱딱한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이 결석들은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신장의 미세한 역과 장치인 사구체를 긁고 상처를 내면서 신장 기능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여러분의 신장벽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케일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몸속 독소를 뺀다며 케일을 녹즙이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해독 주스 열풍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신장이 약한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케일 녹즙은 해독 주스가 아니라 사약과 같습니다. 케일에는 칼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 성분이 밖으로 완전히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칼륨 액체를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지쳐있는 여러분의 신장은 이 칼륨 폭발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에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오르고 심하면 자는 도중에 심장이 멈춰 버리는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시래기입니다.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겨울철 최고의 보양 식재료로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시래기는 아주 위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모두 증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원래의 생채소보다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즉 시래기 한 젓가락을 먹는 것은 무청 수십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부담을 신장에 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시래기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시래기를 된장에 팍팍 묻혀서 국으로 끓여 드시는데 이때 들어가는 된장의 나트륨과 시래기의 고농축 칼륨이 만나면 신장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칼륨은 배출되지 못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에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꽉 막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묵은지입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오랫동안 푹 익힌 묵은지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묵은지가 신장에 나쁜 이유는 단순히 짠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배추가 오랜 시간 발효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니트라이트로 변하게 되는데 이 성분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고 체내에 들어와 신장의 여과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손상을 입힙니다. 또한 묵은지는 소금기가 배추 속 깊숙이 세포 안까지 완전히 절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씻거나 아무리 오랫동안 데쳐도 그 안에 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씻은 묵은지니까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을 좁게 만들어 심부전을 가속화하는 주범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한 채소는 미역입니다. 우리는 생일이나 출산 후에 당연하게 미역국을 먹습니다. 하지만 신장 필터가 노화된 노년층에게 매일 먹는 미역국은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엄청나게 들어있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칼륨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국물을 사발로 드시는 한국 문화 특성상 이는 신장이라는 작은 정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채소들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지는 않나요? 남들은 몸에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지친 신장에게는 이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살인마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옥죄고 있었던 이 채소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5가지 채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제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컵부터 먹으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5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지친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뚫어주는 진정한 자연 치유의 보물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병원 시스템이 알려주지 않는 이 기적의 채소들은 여러분이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식재료가 바로 이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 풍부한 수분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특히 다른 채소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소화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즉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이 낡은 필터라면 애호박은 그 필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먼지를 닦아내주는 부드러운 청소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시금치 대신 애호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보랏빛 보약이라 불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아름다운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이 미세한 혈관들을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이때 가지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쪄서 담백하게 드시면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의 탄력이 되살아나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채소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앞서 제가 시래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질기고 억센 섬유질은 오히려 신장과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갈이 배추의 섬유질은 아주 부드럽고 연합니다. 이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것은 간과 신장만이 아닙니다. 장에서 독소가 잘 배출되면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업무를 장에서 대신 처리해 주게 됩니다. 즉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도와주니 신장이 쉴 틈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신장이 지쳐 있을 때 옆에서 짐을 나눠 들어주는 가장 고마운 조력자가 바로 얼갈이 배추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채소는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빠르게 소화시켜 줍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 오래 머물면 부패하면서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는 고스란히 신장으로 가서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무는 이러한 독소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특히 무의 시원한 성질은 몸속에 열을 내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신장 기능을 보조하는 1등 공신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무즙을 내어 마셨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사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치유법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의 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 알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뿐만 아니라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염증들은 결국 신장까지 타고 올라가 신우신염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깻잎은 신장과 방광에 숨어있는 나쁜 세균과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단,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깻잎 속 비타민 K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채소들은 특별한 약초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자연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비싼 치료비와 투석의 공포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진짜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가까운 시장에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배우셨으니 다음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기적의 채소들을 아셨으니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다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슴 아프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은 채소니까 어떻게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 원칙과 섭취, 타이밍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원칙은 물에 충분히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식단의 제1법칙이자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성분인 칼륨과 옥살산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채소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 생채소는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세포 속에 숨어 있던 칼륨과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데친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독소가 농축된 치명적인 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하수구에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치아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녹즙은 신장을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를 믹서기로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액체 상태라 흡수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집니다. 이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급성 고칼륨 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면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 섭취의 시간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그 양을 대폭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늦은 저녁에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시면 신장을 채찍질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새 소변을 만드느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여 다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채소는 점심에 즐기시고 저녁에는 데친 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생활 습관의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정보에서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독소가 빠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장 필터가 낡아버린 분들에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을 물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고문과 같습니다. 배출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들이부으면 혈관 속에 머물며 혈압을 높이고 얼굴과 다리를 퉁퉁 붓게 만듭니다. 물은 반드시 목이 마를 때만 입을 축이듯 반 컵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위산을 희석해 소화를 방해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니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십시오. 신장은 혈압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혈압이 안정되면서 신장의 모세 혈관들이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재생될 수 있습니다. 잠을 아끼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신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좋은 보약은 밤 10시에 수면과 점심때 먹는 데친 채소 한 접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수고로움이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투석실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지난 세월간 시니어분들을 관찰하며 증명해 온 생존의 법칙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다짐이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 조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신장 수치는 당장 투석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 믿고 먹은 음식이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지요. 저는 어르신과 아내분께 5가지 기적의 채소를 활용한 일주일 식단을 짜드렸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새우젓으로 간을 한 애호박 볶음을 드시게 했습니다. 애호박을 데쳐서 물기를 짜고 들기름으로 볶았습니다. 화요일에는 가지를 쪄서 파, 마늘, 참기름으로 가볍게 무쳐 드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얼갈이 배추를 데쳐 된장을 옅게 푼 국을 추천드렸는데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목요일은 물을 큼직하게 썰어 들깨가루를 넣고 익힌 무나물을, 금요일에는 깻잎을 쪄서 쌈으로 드시게끔 추천드렸습니다. 모든 채소는 반드시 데치거나 쪄서 칼륨을 뺀 상태로 조리했고, 식사는 점심을 가장 푸짐하게, 저녁은 가벼운 죽으로 드셨습니다.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너무 가볍고 저녁에도 양말 자국이 남지 않는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70%까지 떨어졌던 신장 수치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죽어가던 신장에 휴식을 주고 다시 일할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소 섭취법을 실천하시면서 병원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은 훌륭한 조력자이지만 현대의학의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녹색 채소의 비타민 K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니 양을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석 중인 환자분들은 수분 섭취를 훨씬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니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소중한 신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50대 이후 신장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시금치, 케일, 시래기, 묵은지, 미역국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신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 무, 깻잎을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물에 데쳐 칼륨을 빼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의 반찬 하나를 바꾸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합니다. 조모 어르신이 웃음을 되찾으셨듯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차가운 투석실로 보내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혜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45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